당신이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이고 더 이상 섹스를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놀랄만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지 즐거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 두뇌, 삶 자체와의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당신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친밀감을 포기하는 것은 당신의 건강, 활력, 심지어 목적의식까지 조용히 훔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임스 박사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남성과 여성이 60세 이후 웰빙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섹스를 사치로 여기지 않고 노화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너무 늦었거나 내 인생의 일부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4가지 구체적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감이 사라질 때 시작되는 실제적이고 육체적이며 정서적인 결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그들에 대해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그 부분을 다시 불붙이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가장 놀라운 위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하시고 종 모양 아이콘을 탭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연결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된 향후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을 걸면 댓글에 하나를 입력하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 귀하의 여정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0을 입력하세요. 이제 60세 이후 친밀감을 잃으면 처음이자 아마도 가장 간과되는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두뇌, 기억, 삶 자체에 대해 느끼는 방식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하나, 두뇌는 예상보다 빨리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은퇴한 수학교사였던 72세의 조즈라는 환자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는 건망증을 호소하며 내 사무실에 왔습니다. 이름이 그의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더군요. 박사님, 저 이제 더 이상 예리한 기분이 들지 않아요. 얼핏 보면 딱히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다. 치매 징후도 없고 기저질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솔직한 대화를 나눈 후에 조지는 나에게 눈에 띄는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그는 거의 5년 동안 한 번도 성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세부 사항을 무시하는 것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과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제가 수년간의 실습을 통해 계속해서 본 것이 있습니다. 성적 친밀감이 사라지면 뇌는 가장 강력한 자극원 중 하나를 잃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성적 활동은 특히 기억, 감정 및 학습과 관련된 영역에서 뇌로의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이는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실제로 뇌를 노화로부터 보호하는 천연 화학물질인 도파민, 옥시토신, 엔돌핀의 방출을 촉발합니다. 그러한 자극이 없으면, 그러한 방출이 없으면 두뇌가 느려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흐려지고 에너지가 떨어지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 저하 및 조기 치매의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섹스가 기적의 치료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섹스를 하지 않으면 뇌는 활력을 불어넣는 깊은 인간적 경험을 놓치게 됩니다.
성과나 젊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연결에 관한 것입니다. 접촉, 친밀감, 성적 표현 등 모든 종류의 친밀감은 정신을 집중시키고 감정 회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종종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덜 사교적이고 덜 호기심이 많으며 때로는 자신을 돌볼 의욕이 더욱 약해집니다. 그 느린 페이딩은 단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입니다. 일단 하락세가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조치를 취하면 80대 이후에도 두뇌를 활동적이고 기민하게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뇌는 성적 단절의 가장 초기 징후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신체도 오랫동안 침묵하지 않습니다. 사실, 신체 건강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훨씬 더 눈에 띄고 더 위험한 것입니다. 섹스가 삶에서 조용히 사라질 때 혈액순환, 힘, 호르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둘째, 신체가 중요한 순환과 호르몬 균형을 잃습니다. 나는 60대 후반의 린더와 카올 부부와 함께 앉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결혼한 지 거의 40년이 되었지만 지난 5년 동안 그들의 육체적 관계는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일부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린더는 거의 사과하는 듯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닌 것 같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약했고 근육이 줄었고 체중이 늘었으며 나이보다 더 늙어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친밀감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자주 보는 일이네요. 성행위가 사라지면 특히 60세 이후에는 신체가 자연스러운 리듬을 잃기 시작합니다. 각성 및 신체적 접촉과 함께 제공되는 심혈관 강화가 사라집니다. 순환이 느려집니다. 혈관의 반응성이 떨어지고 심장과 뇌를 포함한 주요 기관으로의 산소 공급이 감소합니다. 섹스는 단지 즐거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의 한 형태입니다. 혈류를 촉진하고 폐활량을 늘리며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멈추면 몸이 알아차린다. 그러나 아마도 더욱 중요한 것은 호르몬에 의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성행위는 호르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자극 없이 급락하여 피로, 체중 증가, 과민성, 심지어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과 옥시토신이 감소하여 골다공증, 관절통 및 기분 변화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동성, 독립성 및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조용히 일어나는가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극적으로 달라진 느낌을 받지는 않습니다. 살금살금 들어옵니다. 조금 더 천천히 걸어가세요. 체육관에 가지 마세요. 잠을 잘 못 자고, 살이 찌고,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중 많은 부분이 신체적 단절과 성적 자극 부족의 직접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점을 느끼기 위해 성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접촉, 신체적 친밀감,
심지어 정서적 친밀감도 이러한 호르몬 경로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 아니라 존재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 오래 지낼수록 몸의 균형을 다시 맞추는 것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체적 변화는 위험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가장 깊은 손실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친밀감이 사라질 때 그것을 느끼는 것은 몸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 연결, 가치감입니다. 그리고 많은 노인들에게 그 조용한 고통은 그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섹스가 조용히 사라질 때 당신의 관계와 당신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세 번째, 당신의 관계와 자기 가치가 조용히 손상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해온 커플들에게서는 일종의 침묵이 너무 자주 목격됩니다. 시끄럽거나 화를 내지 않고 묵직하게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침묵. 한 번은 마가렛이라는 74세 여성과 함께 앉아있던 적이 있는데 그녀의 남편은 암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치료는 큰 타격을 입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친밀한 관계를 중단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그가 부담감을 느끼는 건 싫지만 만지는 것도 그리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간병인이 아닌 파트너로서의 느낌이 그리워요 라고 속삭이며 눈을 떴다. 그 조용한 거리, 감정적, 육체적, 무언의 거리는 가장 강한 관계조차도 천천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친밀감이 약해지면 심지어 이해할 수 있는 이유라도 우리는 종종 다가가기를 멈추고 시작하기를 멈추고 자신이 여전히 바람직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이상한 외로움뿐이다. 단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때 당신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외로움은 분노, 수치심, 깊은 불안감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한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가 관심을 잃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죄책감이나 두려움,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적응합니다. 그리고 한때 활기차던 것이 천천히 기계적으로 변합니다. 좋은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완전히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싱글인 경우에도 이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까워질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잃으면 욕망뿐 아니라 정체성도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원하고, 안아주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것처럼 느끼기를 갈망하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습니다. 이러한 자존심의 침식은 혈액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해 여러분의 삶과 기쁨이 수년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러한 손상이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가입니다.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여전히 감정적으로 배고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배우자이면서도 여전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공허함은 우울증, 불안, 금단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건강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연결 없이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애정, 개방성, 취약성을 향한 가장 작은 단계라도 다리를 다시 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70대 커플이 다시 웃고, 다시 추파를 던지고, 다시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의 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감히 다시 서로에게 손을 뻗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져오는 모든 감정적 무게에도 불구하고 다음 결과는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할 수 있습니다. 친밀감이 사라지면 위험에 처하는 것은 두뇌, 신체, 심장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은 연수를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넷째, 자신도 모르게 수명이 단축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한때 로버트라는 남자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81세였고 자랑스럽고 독립적이었으며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의 혈압이나 심장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래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가 얼마나 살아있는 것 같았는지 말이다. 내가 그에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는 아직도 매일 아침 아내와 추파를 던진다. 우리는 매일 밤 서로 포옹하고 때로는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나눈다고 웃었다.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인간적 느낌에서 오는 연결, 불꽃, 기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로버트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깨닫지 못한 채 과학이 계속해서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정기적인 성적 친밀감은 장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극단적인 활동이나 청소년 중심의 기대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제적이고 일관된 친밀감, 접촉, 애정, 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심장을 강화하는 옥시토신 및 엔돌핀과 같은 강력한 화학 물질을 방출합니다. 실제로 영국 의학 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은 사망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건 의견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육체적 애정은 단지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수면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나이가 들수록 절실히 필요한 신경계를 재설정합니다. 하지만 그 친밀감이 사라지면 몸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유지됩니다. 잠이 얕아집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당신은 더 불안해지고, 더 고립되고, 움직이거나 사교하려는 의욕이 덜해집니다. 이는 단지 감정적인 효과만이 아닙니다. 이는 귀하의 건강은 물론, 심지어 귀하의 수명에도 측정 가능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쇠퇴를 단지 나이가 든다고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단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의 몸은 친밀감을 바탕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선택, 습관, 상황에 따라 이를 박탈하면 만성질환, 우울증 및 조기 사망의 위험이 조용히 증가합니다.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가 너무 많은 삶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아온 진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본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70에서 80대 사람들이 그 연결을 되찾고 문자 그대로 변화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꽃은 수년 동안 침묵이나 자기 의심 속에 묻혀 있었더라도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오래됐든 지금 당장 친밀감이 얼마나 멀리 느껴지든 상관없이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기 때문에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나는 엘러노어라는 여자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가 나를 만나러 왔을 때 그녀는 78세였습니다. 예리하고 아름답게 침착했지만 여자 같은 느낌이 그리워요. 누구의 할머니도 아니고 누구의 인내심도 아니고 그냥 여자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녀는 어떤 종류의 육체적 애정도 느끼지 못한 지 거의 10년이 지났고 자신의 삶의 일부가 단순히 끝났다고 믿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과 제가 매일 보는 것은 인간의 영혼에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다시 깨어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60세이든 90세이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이 살아있는 한 친밀감은 여전히 가능하다. 욕망은 나이가 들면서 변할 수 있고 신체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이고 영향이 풍부하며 의미 있는 연결은 결코 만료되지 않습니다.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 거창한 몸짓이나 신체적 행동으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대화, 손잡기, 함께 나누는 웃음으로 시작됩니다. 가장 작은 발걸음, 눈맞춤, 취약성, 간단한 보고 싶어요. 조차도 닫혀있다고 생각했던 문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표류한 커플에게는 첫 번째 물러나는 것이 어색하고 심지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을 복용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은 지난 몇 년 동안보다 더 가볍고 더 생생하고 더 가까운 반대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미혼이거나 과부이거나 단순히 혼자라면 이 메시지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연결은 자신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돌볼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여전히 접촉, 기쁨, 교제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치료적 접촉, 깊은 우정, 심지어 미래의 사랑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여는 것 등을 통해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시도할 의향이 있는가? 입니다. 나는 자신의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일부는 질병을 겪고 있었고, 다른 일부는 수치심, 두려움 또는 수년간의 거리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담 없이, 기대 없이 시도하도록 스스로 허락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빛났습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다시 자기 자신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다음 장은 가장 만족스러운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만약 당신이 작은 발걸음 하나가 활력, 기쁨, 더 깊은 연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이 그것을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6째, 결론. 여기까지 오셨다면 단지 시청이나 청취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대화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화가 항상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섹스, 관계, 노화에 관해 이야기하면 불편함, 후회, 심지어 슬픔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노인들과 일하면서 배운 한 가지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고, 가까이 느끼고, 보여지고 싶은 욕망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간, 상실, 침묵의 겹 속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친밀감이 사라질 때 내가 어떻게 더 빨리 늙기 시작하는지, 혈액순환과 호르몬이 어떻게 약해지기 시작하는지, 관계가 조용히 고통받는지,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기대 수명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부작용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각 위험을 통과하는 강력한 스레드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최종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70대의 사랑을 재발견하는 미망인과 호라비를 보았습니다. 나는 남자들이 자신감을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한 후에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왔습니다. 나는 여성들이 자신이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매력적이며, 여전히 부드러움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스스로에게 부여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다. 친밀감, 기쁨, 인간관계 등 여전히 당신에게 속한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젊은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나는 그것이 신체를 지탱하는 만큼 영혼에도 영향을 공급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여행의 어느 곳에 있든, 사랑하는 결혼 생활 중이든, 긴장된 결혼 생활 중이든, 혼자서든,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에 있든, 이 메시지가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아직 웃음과 치유, 친밀감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어쩌면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라고 속삭이고 있다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대화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은 접촉일 것입니다.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깝지도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살아있고, 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니고 기억 속에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 되도록 하세요. 당신의 최고의 장이 아직 쓰여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든 감동을 받았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동영상에 좋아요를 표시하고 이 동영상을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하든 당신 자신의 이야기이든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하며 당신의 말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